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하와이 주변의 얕은 바다에 서식하는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은데요. 오징어는 주로 밤에 활동을 하는데 달빛이 비치게 되면 그림자가 생겨서 포식자의 눈에 잘 띄게 된대요. 하지만 오징어의 몸에 사는 발광세균이 달빛이랑 비슷한 빛을 내주게 되면 그림자가 사라져서 포식자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결론 부분 보면 이렇게 오징어에게 도움을 주는 발광세균은 오징어로부터 영양분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발광세균은 오징어로부터 영양분을 얻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징어는 발광세균이 포식자로부터 먹히는 걸 막아주죠. 이득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에 둘 다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리공생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1번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같은 군집에 속하냐? 라고 했는데 군집의 정의부터 생각해 봅시다. 군집이란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군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오징어와 포식자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죠. 따라서 같은 군집에 속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기역과 디귿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이다. 맞고요. 3번 볼게요. 니은을 제거하면 기역의 개체군 밀도가 증가하냐? 포식자를 제거하게 되면 피식자인 오징어의 개체수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면적이 변함 없다면 밀도도 증가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 문제가 좀 더 정확해지려면 면적이 변화가 없다라는 제한 조건이, 제시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인데요. 기역과 니은은 상리공생과 포식과 피식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상리공생의 관계에 있게 되면 두 개체군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되고요.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있게 되면 한 종은 이익을 얻지만 한 종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럼 기역을 봤더니 종 1이 손해를 입고 있어요. 기역이 포식과 피식이 되겠고요. 니은이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상리공생은 두 종이 모두 이익을 얻기 때문에 A는 이익이 되겠죠. 1번 맞고요. 2번 맞습니다. 3번 볼게요. 뿌리옥 박테리아와 콩과 식물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에 해당하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문은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지문이에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뭔지 그리고 콩과 식물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콩과 식물은 식물이겠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 콩과 식물은 뿌리가 있는데요. 이 뿌리에 동그란 혹들 같은 것이 달려 있어요. 이 혹의 존재가 무엇이냐?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콩과 식물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달라붙어서 살고 있는데요. 이 둘은 어떤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냐면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광합성을 하게 되면 유기물을 합성하게 되죠. 그 유기물들을 뿌리옥 박테리아에게 전달을 시켜줍니다. 그럼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로부터 유기물을 얻고 그 다음에 서식 공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뿌리옥 박테리아의 역할은요. 얘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일을 해요. 그럼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게 되면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이걸 흡수를 해서 단백질 합성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뿌리옥 박테리아 덕분에 콩과 식물은 이 질소를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익을 얻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상리공생에 해당하고요. 자주 나오는 예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3번 볼게요. 표가는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이고요.
나는 우점종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우점종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꼭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아도 미리 공부를 통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종 ABC에 개체수와 빈도와 상대 피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기억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상대 피도는 단위가 %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00에서 23과 45를 빼면 되겠죠? 자, 뺐더니 기억은 얼마가 나오냐? 32가 나옵니다. 1번은 맞아요. 2번 볼게요. B의 상대 빈도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상대 빈도를 구하는 방법은 우선 빈도를 다 더합니다. 0.32, 0.16, 0.31을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0.8이 나오죠. 상대 빈도는 전체 빈도의 합 중에서 특정 종이 가진 빈도의 비율입니다. B의 빈도는 0.16이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보면 20%가 되겠습니다. 상대 빈도는 20이다. 맞고요. 3번 볼게요. 이 식물 군집의 우점종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우점종은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더한 값으로 구해서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을 결정하면 돼요. 그럼 우선 상대 피도를 봤더니 B 같은 경우에는 상대 피도가 23밖에 안 돼요. A는 32이고 C는 45이죠. 그러면 우점종은 B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A 또는 C일 텐데요. A와 C의 빈도를 봤더니 빈도도 0.32와 0.32로 같아요. 그럼 결국 밀도를 비교해야 한다라는 뜻이 나오고요. 밀도를 봤더니 A의 개체수는 198, C의 개체수는 171입니다. 자, 이거 상대 밀도를 구하면 돼요. 개체수를 다 더했더니 450이에요. 자, 그럼 A의 상대 밀도 같은 경우에는 450분의 198 곱하기 100으로 구하면 되고요. C의 상대 밀도는 450분의 171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상대 피도랑 더하면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알 수 있겠죠. 빈도는 어차피 같으니까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 상대 피도 같은 경우가 C가 13%나 더 커요. A보다. 그러면 A에서 상대 밀도의 차이가 13%까지 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A의 상대 밀도가 만약에 13% 차이보다 더 크다면 A가 우점종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C가 우점종이 되겠죠. 자, 두 개의 개체수 차이는 17이에요. 그럼 퍼센트 차이는 450분의 17 정도니까 한 계산해보면 6%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얘네들의 상대 밀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C의 상대 밀도를 만약 X라고 한다면 A의 상대 밀도는 X 플러스 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두 개의 차이가 6밖에 안 나기 때문에 상대 피도는 13이 나는데 따라서 C가 우점종이다. 중요치가 더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식물 군집의 우점종은 C이다. 맞습니다. 4번으로 내려갈게요. 표 가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산호와 조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래요. 1과 2는 경쟁과 상리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저 오른쪽 나부터 보면 산호와 함께 사는 조류는 산호에게 산소와 먹이를 공급하고요. 반대로 산호는 조류에게 서식지와 영양소를 제공한대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네요. 이익이 되는 관계예요. 상리공생입니다. 자, 왼쪽 1과 2를 볼게요. 경쟁을 하게 되면 두 종이 모두 손해를 입게 되고요. 상리공생의 관계에 있게 되면 두 종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같은 경우에 종 1이 이익이기 때문에 종 2도 이익이 될 거고 상리공생. 2는 경쟁입니다. 종 1은 손해를 입게 되겠죠. 1번 볼게요. A와 B는 모두 손해이다. 아니고요. 2번 나의 상호작용은 원의 예에 해당하냐? 네, 상리공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 나에서 산호는 조류와 한 개체군을 이루냐. 개체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체군은 같은 종의 모임이에요. 하지만 산호는 조류와 같은 종이 아니죠. 한 개체군을 이루지 않습니다. 5번 볼게요.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과 예를 나타낸 건데요. 가나다는 기생, 상리공생, 포식과 피식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습니다. 가부터 한번 볼게요. 예시를 먼저 보면 흰동가리와 말미잘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흰동가리와 말미잘은 상리공생의 관계에 있죠. 종투 또한 이익입니다. 나를 보면 겨우살이는 숙주식물로부터 영양소와 물을 흡수하여 살아간대요. 숙주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숙주가 나오면 기생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생은 한 종이 이익을 얻고 한 종이 손해를 보죠. A는 이익입니다. 그럼 나머지 다는 포식과 피식이 되겠고요. 포식과 피식 또한 한 종이 이익, 한 종은 손해예요. B 또한 이익이 되겠죠. 1번 가는 기생이다. 상리공생입니다. 아니고요. 2번 A와 B는 모두 이익이다. 맞습니다. 3번 스라소니는 눈신토끼를 잡아먹는다는 포식과 피식의 예이다. 맞죠. 6번 갈게요. 표 가는 면적이 동일한 서로 다른 지역 1과 2에 서식하는 식물종 A, B, C, D, E의 개체수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1과 2 중 한 지역에서 기역과 니은의 상대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역과 니은은 A에서 E 중 하나인데요. 상대 밀도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 밀도는 전체 개체의 수의 합 분의 특정 개체수 곱하기 100으로 구했죠. 자, 그러면 1과 2에서 A, B, C, D, E의 전체 개체수 합을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1 같은 경우에는 9 더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11 하면 50이고요. 2도 마찬가지로 18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2 하면 50입니다. 그럼 전체 개체수가 50이라는 얘기고 특정 개체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각각의 상대 밀도가 18과 20이 나왔대요. 그럼 기역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몇 개였다라는 뜻이 되냐면 9개가 있었다. 개체수가 9였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10이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9와 10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건 A와 B이고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A, 니은은 B가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니은은 C이다, B다 라고 해야 돼서 틀리고 2번 B의 개체군 밀도는 1과 2에서 같냐. 자, 밀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밀도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면적당 개체수로 구했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첫 줄에 형광펜을 그었었는데 면적이 동일한 1과 2라고 했어요. 그럼 1과 2의 면적은 같아요. 개체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B의 개체수는 10과 10으로 같습니다. 그럼 밀도 또한 1과 2에서 같겠죠. 3번 볼게요. 식물의 종 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낮냐? 종이 다양한 정도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1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5개의 종이 있지만 2 같은 경우에는 D라는 종이 없어서 4개의 종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종 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더 크겠죠? 3번은 X입니다. 7번 갈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서식하는 온도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혼합 배양했을 때 온도의 범위가 T1에서 T2인 구간에서 경쟁이 일어났다 라고 했어요. 그럼 A와 B는 생태적 지위가 겹친다 라는 내용도 알 수 있겠죠. 1번부터 볼게요. A가 서식하는 온도의 범위는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넓냐 라고 했는데요. A가 서식하는 온도의 범위 단독 배양했을 때는 이만큼인데요. 혼합 배양했을 때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의 범위는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넓다. 맞아요. 2번 볼게요.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B가 생존하지 못한 것은 경쟁 베타의 결과이냐 라고 했는데요. 여기 구간 1을 보면 B가 생존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단독 배양했을 때는 B도 생존할 수 있었는데 혼합 배양했더니 생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뜻은 A와 B가 경쟁을 했는데 이 구역에서 누가 사라져버렸다? B가 사라져버렸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쟁 결과 한 종이 사라지는 것을 뭐를 따른다 라고 했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경쟁 베타의 결과이다. 맞습니다. 3번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2에서 A와 B는 군집을 이루냐?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2에서 지금 A와 B는 같이 살고 있어요. 자, 여긴 동일한 지역입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같이 두 개체군이 살고 있네요. 그럼 군집을 이룬다? 맞겠죠. 군집은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군의 모임이니까요. 자, 8번 갈게요. 그림 가나다는 A와 B의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건데요. 가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단독 배양한 결과이고 나는 가와 같은 환경인데 혼합 배양한 결과이고요. 다는 아예 환경이 바뀌어서 저온 건조한 환경에서 혼합 배양한 결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번 보면 구간 1에서 A는 환경 저항을 받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저항은 개체 수가 있다면, 개체가 존재한다면 언제나 작용해요. 먹이나 서식지나 질병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은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라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죠. 이런 요인들을 환경 저항이라고 했었고요. 환경 저항은 개체수가 있기만 하다면 언제나 환경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 1에서 A는 개체수가 심지어 많죠. 그러니 환경 저항을 받는다. 맞습니다. 2번 나에서 A와 B 사이에 상리공생이 일어났냐? 아예 B가 사라졌어요. 경쟁 베타의 원리를 따른 거고요. 둘 사이에서 뭐가 일어났던 거냐면 경쟁이 일어났던 거죠. X입니다. 3번 B에 대한 환경 수용력을 가와 다해서 비교하래요. 환경 수용력은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최대 개체수를 말했어요. 가에서는 환경 수용력이 100이 조금 안 되지만 다에서는 환경 수용력이 100을 넘고 있습니다. 환경 수용력은 다에서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가에서가 더 작다? 맞아요. 9번 보겠습니다. 표는 지역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종 A, B, C의 개체 수를 나타낸 건데요. 면적은 나가 가의 2배다 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면적을 가를 x라고 면적을 설정을 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2x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볼게요. 가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루냐 라고 했는데요. 개체군은 동일 종의 모임입니다. 그럼 A와 B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개체군을 이루지 않을 거고요. 2번 B의 밀도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냐 라고 했는데요.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면적당 개체수입니다. 그럼 가에서 B의 밀도는요. 면적은 X, B의 개체수는 24예요. 나에서는 면적은 2X, 개체수는 24입니다. 따라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맞고요. 3번 C의 상대 밀도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냐 라고 했는데요. 상대 밀도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개체수 중에서 특정 개체수의 비율을 구했었죠. 그럼 지역 가에 A 11개, B 24개, C 15개 있어요. 총 개체수가 50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46, 24, 30이니까 총 개체수는 100입니다. 자, 그럼 C의 상대 밀도를 구해보면 가에서는 전체 개체수 50, C의 개체수 15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그러면 30%가 나오게 되고요. 나에서는 100분의 30 곱하기 100이니까 마찬가지로 30%가 나옵니다. 2배가 아니라 나와 가에서 같다 라고 해야겠죠. X이고요. 10번 볼게요.
가와 나는 기생과 상리공생의 예입니다. 가 보면 겨우살이는 다른 식물의 줄기에 뿌리를 박아 물과 양분을 빼앗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이고요. 나, 뿌리옥 박테리아와 콩과 식물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상리공생입니다. 1번 가는 기생의 예이다. 맞고요. 2번 가와 나에는 각각 이익을 얻는 종이 있다. 기생 관계에서도 약한 종이 이익을 얻고 상리공생에서는 두 종이 모두 이익을 얻으니까 이익을 얻는 종이 있다. 맞습니다. 3번 꽃이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돕는데요. 서로 돕고 돕네요. 상리공생의 예에 해당한다. 맞아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표가는 면적이 동일한 서로 다른 지역 1과 2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이고요. 나는 우점종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물음표로 표시된 부분에 값들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상대 밀도든 상대 빈도든 상대 피도든 단위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합이 항상 100입니다. 자, 그럼 지역 1에서 B의 상대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100에서 30과 29의 합을 빼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빈칸도 한번 채워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중요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치는 상대 밀도, 빈도, 피도를 더하면 됐었어요. 자, 지역 1에서 A의 중요치를 구해보면 94이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종들에서도 중요치를 다 한번 구해볼게요.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각 지역에서 우점종을 한번 선정해볼까요? 지역 1에서 중요치가 가장 높은 것은 C고요. 2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치가 C가 가장 높네요. 우점종은 1과 2에서 모두 C입니다. 1번 볼게요. 1의 식물 군집에서 우점종은 C이다. 맞고요. 2번 개체군 밀도는 1의 A가 2의 B보다 크냐라고 했어요. 자, 개체군의 밀도 구해볼게요. 상대 밀도 값을 알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밀도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상대 밀도를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전체 개체수의 합분의 특정 개체수로 구했을 거예요. 지역 1에서 전체 개체수는 100개래요. 100개 중에 A가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비율로 따졌더니 상대 밀도가 30이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의 개체수는 30개체였겠죠. 자, 2의 B와도 비교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전체 개체수는 120개가 있었어요. 그럼 120개 중에서 B가 몇 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비율로 따졌더니 25%더라 라는 뜻이 되고요. B의 개체수는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의 지금 개체수가 30으로 같죠. 네, 밀도를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밀도는 단위 면적당 개체수예요. 문제를 봤더니 면적은 동일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면적도 동일하고 개체수도 동일하니 밀도는 같습니다. 3번 종 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냐라고 했는데요. 우선 종수를 봤더니 지역 1에도 A, B, C 종이 다 있고요. 2에도 A, B, C 종이 다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종 다양성을 비교하게 되는가?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종 다양성은 몇 가지 종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자, 얘네들의 값을 한번 비교해보면 A 같은 지역 1 같은 경우에는 94, 87, 119로 중요치가 나오게 되는데 2 같은 경우에는 63, 63, 174예요. 뭔가 2에서는 분산이 이쪽이 더 이렇게 펼쳐진 정도가 고른 정도가 2 같은 경우에는 별로 고르지 않고요. 비교하자면 1이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죠. 2는 한쪽에 쏠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1과 2 중에 좀 더 고른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1이 더 고릅니다. 따라서 종 다양성은 1에서가 더 높다라고 해줘야 돼요. 이건 나중에 종 다양성 공부할 때 한번 다시 나올 내용이니까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우선 3번은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어요.